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이 주시장에 처음 적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그리고 짜증나는 날이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고 나스닥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아침에 갭상승했다가 양시장 모두 음봉으로 마감하는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시장이 추세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미국 시장이 상승해도 그죠? 음봉으로 마감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3주째 시장의 조정 모습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매번 나오면서 개인 투자가의 편은 하나도 없다. 경제 기사도 그렇고 지금 이 경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또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요 며칠 어제 엊그제 나온 이야기죠. 5억대 차익 챙긴 베스트 애널리스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 행위 사건 부분, 차명 계좌로 주식을 선행 매수해서 매수 리포트를 발간하고 주가 상승하면 매도 차익을 보이는 부분. 자, 반도체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IBK 투자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거쳐서 DB금융투자에 근무하고 있던 분이죠. 저도 누군지 대강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도덕 불감증으로 이렇게 사리사욕을 챙기는 흐름을 보이는데 여타 다른 애널이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리포트를 그냥 인사이트 없이 읽어주는 경제 기사 방송 내용 부분을 얼마나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 부분, 리포트나 그리고 기사, 경제 기사와 방송 내용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옳은 답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상장사에 있던 증자, 횡령, 먹튀 참 아쉽죠. 자, 최근 주가 흐름에 있어서 유상증자와 악재가 발생한 주요 기업 내용입니다. CJ, CGV 5,700억 주주배정 유상증자하고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현대엘리베이터는 2대 주주 신들러가 장내 매도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횡령 그 이외의 종목 부분들 다 이 횡령 부분이나 또 유상증자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시설 투자, 그죠? 새로운 성장 산업에 시설 투자를 하는 유상증자라면 우리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그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3조 넘게 돈을 번 회사가 그죠? 유상증자를 한다고 내밀지를 않나. 그죠? 그런 경영진들의 잘못 때문에 시설 투자가 아닌 빚 상환, 특히 CGV는 5,700억 주주배정 유상증자 중에서 3,800억 원을 채무 상환한다는 데 쓴답니다. 참 개인 투자가를 봉로하는 거죠.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6월 들어서 10건의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부분인데 여튼 이런 악재 부분 속에서 CGV의 연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비단 유상증자를 했다고 내려왔던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2015년 12만 8천 원, 12만 8천 원의 고점을 찍고 추세 하락을 계속 하고 있었던 주식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유상증자 한다고 빠진 부분은 이번 달입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짜리가 5만 원에 왔다고 싸고
그리고 3만 원에 왔다고 싸다고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회사의 가치 평가를 하고 정말 그 회사 주식이 싼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싼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주식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뭐 카카오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개인이 봉이냐? 유상증자 포비아. 자, 유상증자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22년 작년 6월 달에 8,926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고, 올해 5월 달에 1,513억의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2조 2천억. 지난달보다는 10배 넘게 유상증자 금액이 커졌죠. 그게 왜입니까?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시장이라는 거죠. 왜? 고금리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횡령, 신저가 곡소리가 난다. 사실은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9만 원 내외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어요. 52,700원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유상증자, CJ그룹의 유상증자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횡령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죠? 기본적으로 지금 드라마 제작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드라마, JTBC나 그리고 CJ나 모두 뭡니까? 드라마 제작 편수를 줄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드라마에 핫해서 시청률이 높으면 주가가 반응했던 그 흐름이 아니고 편성 자체를 줄이다 보니까, 그죠? 이 시청의 규모가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죠? 횡령 때문에 떨어진 건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 환경의 변화를 캐치해야 되는 거죠. 콘텐츠리 중앙, 그죠? 콘텐츠리 중앙도 35,000원에서 지금 15,000원 반토막 났죠. 이게 지금 올해의 모습입니다.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코스피가 25%가 넘게 올랐고 코스닥이 30%가 넘게 오르는 시장에서 이렇게 올해 내내 떨어지고 있는 섹터를 싸다고 잘못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돌지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디스플레이션 리스크, 그 속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많은 기대감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죠. 글로벌 영향력의 중국의 흐름이 피크를 이미 쳤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가계저축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개별 기업의 흐름 부분이, 그죠? 쉽게 투자를 확대하는 그 선순환 구조가 어렵고,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시진핑 독재 체제로 진행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 토니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그리고 또 다음 달 초에 앨런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 부분을 가지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말장난하는 거죠. 그죠? 요 의미를 캐치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화해의 무드로 간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중국 관련주 부분을 자꾸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차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죠? 바이든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 엔비디아의 뭡니까? AI 칩과 관련된 부분을 중국 통제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 미국은 그죠? 궁극적으로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하이 기술, 고급 기술을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쉽게 관계가 완화되는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 그건 지금 상해 종합의 일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1월 달만 해도 그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중국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를 진행을 하다가 5월부터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금리나 한 달에도 내려오고 경기 부양할 거라는데도 내려오고 그래도 어제 오늘 조금 반등해 주는 모습. 그죠? 맨날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조금 반등을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텅 빈 글로벌 도시 빌딩 금융위기 수준이다. 그죠?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 추이가 역대 최대치 1991년 저축 대부조합 사태 이때 때 19.3%였었는데 지금 2023년 1분기 19%입니다. 이만큼 그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방, 유럽 이쪽 전 세계 오피스 공실률이 12.9%에 달할 정도로 금융위기와 맞먹는 수준의 이 공실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이 침체가 결국 지난번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이런 대출의 대부분이 지방은행들, 그죠? 지방은행들이 7,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으로 넘어가면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걸 알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죠? 미국 워싱턴이라든지 프랑스 파리라든지 그죠? 증권사들이 주구장창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2019년과 2018년 요 라인에서 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부분 국내 금융투자사가 했었던 부분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해외 부동산 펀드 연도별 만기 도래 금액입니다. 요 최근 2023년, 2024년 2년만 해도 약 20조가 만기 도래하고 그리고 이 10년 동안 그죠? 약 78조 5천억이 만기 도래합니다. 이런 부담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은 단기 조정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게 14년 동안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으로 상승했던 시장은 가고 그 다음엔 새로운 사이클의 흐름이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흐름에 미국 시장은 AI, 그죠? 그리고 우리 시장은 2차 전지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지는 큰 맥입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떨어졌다고 또 기분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죠? 단기 잔파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다. 자, S&P 지수 내에 성장주 우위 시장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보세요. 이 미국 시장은 그죠? 5개 종목 부분이 나스닥 상승에 지수 상승의 80%를 좌지우지한다. 그 중에 그죠? 엔비디아 올해 그죠? 2023년 최고점 188%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최근 한 달 11.6% 올라오고 지금 올랐다 내렸다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정이죠. 단기 조정. 거기에
테슬라도 올해 108% 올라오고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 오르락내락 변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아마존닷컴이 54%, 애플이 43% 올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대형주,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서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애플이 상승하면 애플 관련주라고 해서 LG노텍을 비롯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성격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AI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도 이 섹터의 대장 AI 관련주들이 죽으면 미국 시장은 뭐예요? 지지, 받침대가 크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 그것이 기간 조정의 변동성을 부리는 국면에 직면돼 있는 거죠.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6월 14일 2650포인트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코스피 기준 100포인트 가까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3주 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우리 시장보다 이틀 뒤늦게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이 저렇게 크게 올라오는 동안 나스닥이 신고점을 경신한 게 아닌 상황은 다른 여타 섹터 부분들은 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시장도 삼성전자가 72,5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에 2차전지의 핵심인 코스닥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신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지수가 뭐예요? 조정인 거죠. 그죠? 주도 섹터가 조정인 흐름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 부분 애플을 봤을 때 요 앞부분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상치입니다. 애플의 실적, 이익 부분으로 보게 되면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그죠? 뭐 큰 폭의 증가는 아니어도 시장 여건과 상관없이 이익이 잘 나고 있다. 그죠? 아마존닷컴, 그죠? 작년에 80억 달러에서 2025년 510억 달러까지 앞으로 상승, 그죠? 기업이익이 증가할 거다. 엔비디아도 6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이게 증가를 바탕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나스닥이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증시를 진단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건전한 조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늘부터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그러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왜 조정을 보이고 있느냐? 6월 FOMC 이후부터 그죠? 사실은 6월에 금리가 종결되면 7월 이후 0.25bp 정도 한 번 더 할 거냐 말 거냐인데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하면서 오늘 내일 또 22 포럼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FOMC 이후에 앞으로 2번 인상할까 말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내비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조정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이제 6월 30일 날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유럽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5월 PC 근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왜 파월 연준 의장은 또다시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바라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죠? 오늘 미국 시장 끝나고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그 실적 속에서 앞으로의 전망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의 흐름을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 증시 퍼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요로 하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PER 기준 보게 되면 14배 근처, 2650포인트가 14배 라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달하니까 이 10년 동안의 평균치보다는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 12개월 예상 순이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을 빼면 지금 다소 2022년, 2023년 주춤하지만 하이 이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전력을 포함하면 이렇게 이익이 밑단에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와 한전을 빼면 평균적으로 지금 이 2600포인트 라인은 PER 기준 10배. 그러니까 너무 높은 밸류, 부담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보였습니다. 자, 6월 달에 오늘까지 9,552억을 매도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1, 2, 3, 4, 5월 달 쭉 매수하다가 6월 지난주 화요일부터 선물을 하루에 8,000계약 매수했다가 그 다음날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오늘은 15,000계약을 아침부터 계속 매도하는 선물의 변동성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환율이 뭐예요? FOMC 이후 1278원서부터 오늘 1307원까지 방향을 위로 틀고 있으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부분들이 진정이 되는, 그죠? 그래서 1310원 이상 돌아 나오게 됐을 땐 외국인이 다시 원화 강세 흐름을 보고 매수세가 유입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 부분이 조금 더 남아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어제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건설 시장은 엄청난 호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비주택 건설 투자. 이게 뭐예요? 비주택 건설 투자에 있어서 제조업. 이게 뭡니까? 공장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월등하게 Y와 Y 104%. 그죠? 그리고 실질 제조업 건설 투자도 엄청나게 높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뭐예요? 땅 까는 소리. 그죠?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아 이런 주식들. 거기에 뭐예요? 전력망, 송배전망. 이게 다 여기에 필요로 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우리나라만 15년간 송배전망 투자에 90조가 필요로 한데 그 속에서 지금 1월 달, 2월, 3월 2022년 그리고 2023년 1월 그리고 5월 이 지금 이 변압기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월등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일 수가 있고 거기에 미국 변압기 수익 금액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그래서 LX 일렉트릭, 현대, 효성중공업, 그죠? 재룡산업, 그리고 HD 현대일렉 이런 쪽이 그 연관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 까는 소리 역시 마찬가지다. 건설 장비 3사. 물론 여기에서 두산밥켓은 뭐예요? 블록딜, 이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HD 현대인프라코아나 HD 현대건설기계 자원 중요성이 증가하고 북미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그죠? 중동의 네옴시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건설 쪽보다는 건설 기계 쪽에 더 힘이 실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화장품과 관련된 섹터 내 차별화와 관련된 왜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급락하는데 OEM, ODM 주가 이런 주식들은 왜 상승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이 부분은 이 방송을 마친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10분에 못다 했던 이야기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 섹터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저 사진 있죠? MTN 밴드에서 김기수 치시면 저 사진이 나와서 클릭하시면 6시 10분에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